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 올 겁니다. 저도 한 분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온다고 잘 안 와요. 그래서 금방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또 문자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보고 한 사람씩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로서 못 모시고 오면 체면이 안 쓰니까 좀 체면 좀 세워달라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나 교회 중앙교회 장로인데 교인들도 다 하나씩 데려오는데 내가 못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좀 한번 나와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뭐 안 나와요. 그래서 최근 통계를 못 찾아봤고 2007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수에 대한 거의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이 지금 10년 전에 1322만 2461채인데 집이 그 중에 아파트가 696만 2689채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52.7%입니다. 전체 주택 중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비율이 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좁고 또 이 아파트 이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데 2007년도만 해도 서울의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데 서울은 아파트가 60%고요.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 광주광역시도군요. 광주광역시는 주택 중에 70%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윤수일 씨의 그 노래도 있지만 아파트. 한강에 유람선 타보셨어요? 한강에 유람선 타면서 가면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다 아파트입니다. 그 한강 주변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 다른 나라 가봐도 이렇게 아파트만이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그것도 시골에 가도 고층 아파트를 줘요. 거기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농사 짓는 지역인데 그냥 그 고층 아파트를 지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이 주변 경관하고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농사 지는 분들이 논에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장화 그 신발 신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에 고층 아파트를 땅만 있으면 다 그렇게 짓고, 또 서울 시내에서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택들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로 고층으로 세워가지고 만드는 그런 이제 특성이 우리나라 또 도시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 우선 핵가족 시대, 자기 부부 중심의 이제 핵가족 제도가 정착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로 이제 가니까 이전에 좀 큰 아파트보다는 적은 평수든지 또는 오피스텔이든지 이렇게 한 사람 또 단출한 가족들이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시설로 점점 바뀌어져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있고요. 이전에 이제 대가족 제도
서로 그냥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개인 위주의 자기 방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잦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 사이는 잦은 뭐 직장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옛날은 그냥 한 곳에서 태어나 가지고 쭉 살았는데 지금은 이주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자기 아파트가 아니면 전세를 이렇게 살게 되면 계약 기간이 한 2년 되죠. 그래서 2년 지나면 또 이사 가고 2년 지나면 이사 가고 이렇게 임시 거주 형태로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아파트는 그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 누가 간섭하지 않죠. 그래서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이제 인구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 고밀도 인구 집적형 주거 형태가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아파트 시설이다 보니까 높이 이제 세우죠.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집 구조가 1층부터 뭐 20층이면 20층까지 똑같잖아요. 같은 방이죠. 같은 침대 한 3m 높이로 쫙 이렇게 누워서 잘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닭장 같죠.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아파트 문화의 특성은 거의 같은 단지라든지 같은 평수라든지 지역이면 공통점이 많아요.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학력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문화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쪽에 이제 모여 사는 그런 고립된 공간,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 형태의 대부분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그러지 않은 분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기 갈렙이 그 이제 요단강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강력한 산지, 그 대단한 그 족속들, 특별히 그 거인 족속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이 갈렙이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원래 이 광야 생활 하기 전에 45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갈렙이 한 40세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정탐하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들도 견고해서 우리가 거기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새끼다. 이렇게 열 정탐꾼이 얘기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동조를 했는데, 여기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과연 좋은 땅인데,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갈렙이 보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이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의견,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광야에서 45년을 보내고 40세였던 이 갈렙이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40대에 비하면은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졌을 텐데, 성경에는
또 그 갈렙 자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강한 성읍을 달라.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 갈렙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은 나눠준 지역을 완전히 차지를 못해요.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부 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됐는데 갈렙은 완전히 차지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대목이 여기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파트가 정말 견고한 성체처럼 탁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처럼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듯이 이 아파트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위기이면서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기회가 되느냐? 한 곳에 전도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사람을 찾으러 오래 멀리 가서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거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또 그들의 수준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도심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주변은 이제 구도심권이라고 하죠. 이 구도심권은 주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그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또 더구나 이제 아파트에 이제 새로 이사 가거나 이주하게 되면요,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안 하던 사람이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전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도 새롭게 할 기회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민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인데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에 오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민생활 시작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민생활이 활기가 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든지 뭐 할 때 새로운 그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사가를 가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그들도 찾아가서 권면을 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구나 신도시에 많이 생겨나면서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0년이 됐는데요, 이 110년의 역사라는 게 한국 교회에 이바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10년 동안에 우리가 물론 세운 교회들이 뭐 75개라는데 그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고 또 봉사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카운트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서울 시내뿐 아니라 많은 교회 가운데 외국에 가봐도 그래요. 우리 교인이 없는 교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와서 인사를 해요. 옛날에 중앙교회 자기가 다녔다고, 또 자기 부모가 뭐 다녔다고, 또 뭐 누가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이게 110년 지나면서 여기를 거쳐갔든지 또 우리의 자녀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개척되고 되어지는데 정말 나름의 많은 공헌을 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뭐 그게 우리 교회에 모여서든 또 다른 데 가서든 이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구심점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통계를 쭉 보니까요, 도심권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매년 5% 정도 감소합니다. 근데 그 도심권에 있는 교인들이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교회들은 거의 매년에 한 5%씩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새로 생기는 교회나 또 신도시나 이런 데에 이제 교회들이 새롭게 형성이 돼서 또 이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도심에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금방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다른 데 가서 이사를 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이 아파트를 세웠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입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팔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만들어낸 교회의 변화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파트에 이제 이주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는데, 교회가 무엇처럼 되느냐면요, 하나의 상품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라는 겁니다. 인근에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가 여러 개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마치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냐, 이런 쪽으로 아파트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교회나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우선 보는 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선 한번 보고요, 또 교회의 외형적인 환경도 봐요. 이 건물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한때는 말해요,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오니까요. 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목회자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그 교회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모이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신도시에다 세워도
얼마간 지속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전도에도 굉장히 장벽이 되는 요소가 많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은 많이 사는 건 확실한데 이전에 주택에 살 때는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또 모두 알고 지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이 누군지도 몰라요. 잘 물리적으로 이게 장벽이 있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왕래를 안 하니까. 또 특별히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접근을 하려면 더 어려워요. 뭐 경비실도 있죠. 또 앞에 공동 그 출입구도 있죠. 또 그 안에 이제 개인 또 이 문도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개인을 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접근이 좀 어렵다. 특별히 그 이제 축호 전도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아파트 처음 뭐 주공 아파트 경비실 없었을 때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파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직접 가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예 저 출입구서부터 접근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고 모두 다 이제 경비실이 있어서 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문화적인 장벽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굉장히 그 집단 이기주의도 심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과 뭐 이렇게 차별화해서 주변에 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보니까 아마 어느 대학 기숙사를 얻을 땅에다가 지려고 하나 본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짓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나 보니까 그러면 아마 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이 집단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그 완전히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니까요 서울대학교도 그걸 하던데 무슨 카드를 나눠주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no thank you 카드를 아니야. 나 전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예 해버리니까 참 그 접근하기가 곤란해요. 안에서 문 안 열어주면 접근을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실에 전화해요. 이상한 사람 왔는데 좀 쫓아내라고 이러니까 참 점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자, 우리 교회 주변은 아직은 재개발이 안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외곽에서부터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동대문 성곽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저쪽 먼 데서부터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쌍용 아파트가 있었고 뭐 두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후에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프로지오라든지 자이 그런 아파트들이 저 위쪽에 지금 있어요. 아마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직선 거리로 따지면 아마 500m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도남동 쪽으로 가도 아파트가 많아요. 한신 아파트도 있지만 뭐 브라운스톤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있고 요새 왕십리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왕십리에서 우리 교회 뭐 한 1km 정도 될까요? 얼마 많이 안 돼요. 이제 물론 차가 막혀서 그러긴 한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이제 타겟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전도팀과 전도 전략을 앞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행복 전도 축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장별로 자기들이 맡은 그 아파트에 꾸준히 이제 전도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한 반절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밖에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전도하는 것은 그래도 더 쉬워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전도는 대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혼자 남의 집에 찾아간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사는 분이 그러지 않은 우리 교인들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방식이 제일 이제 좋을 텐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파트 이곳에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그들의 영혼 구원 또 그들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606호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집 옆에는 의사분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잘 믿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 아프리카에 석 달 동안 의료 선교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하고는 같이 이제 선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옆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는 이제 윗집 아랫집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505호 506호 705호 706호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이름을 좀 알아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더 좋겠죠. 기도할 때 이름을 어떻게 알죠? 아래 가서 고지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살고 있는 그 통로라고 하나요?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름을 알아두고 그렇게 하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호, 위호, 아래호, 라인, 그 라인을 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까지 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해도 내가 살고 있는 라인이라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인사하기입니다. 인사. 엘리베이터에서 대부분 만나는데 만나도 그냥 벽만 보고 있어요.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인사를 일부러라도 좀 하세요. 애들도 아이고 오늘 공부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애썼니? 참 착하다. 야, 참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또 어린아이 보면 칭찬도 해주시고 그 애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몇 개월 됐어요?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르신한테도 하고, 엘리베이터도요, 문도요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타면 좋아요. 그냥 자기만 들어가고 스위치 눌러가지고 잠그지 말고 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어서 오세요. 제가 좀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칭찬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반가운 그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름 알고 그다음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요 나를 먼저 소개하면 돼요. 저는요 605호에 사는 한기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이름도 모르고 지냈네요. 뭐 그래도 좋고, 최근에 이사 오셨나 봐요. 그 전에 제가 못 뵀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앞으로 참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알아두는 거예요. 이름을 트면서. 그래서 서로 관계를 트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한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뭐 저희 옆집 같으면은 그분들 어디 그렇게 외국에 가시고 그러면
신문 같은 게 쌓이잖아요. 이제 신문을 제가 어차피 그분 안 계시니까 안에 가져왔다 싸놨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뭐 부모가 어디 외출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외출할 때는 아이들 우리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리고 다녀오세요. 뭐 이런다든지 하여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쓰레기라도 같이 무거운 거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주면서 뭔가 친절을 베푸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될 때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우선 뭐 집에서 구역 예배 할 때 초청하면 좋겠죠. 오늘 사실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초청을 했는데 같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시죠 이렇게 해도 좋고, 만약에 안 오시면 뭐 모임 끝나고 그래도 거기 뭐라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모임에 가능하면 올 수 있게 하고, 또는 그분이 집을 좀 열 수가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으면 참 언제 참 이런 좋은 분이 있는데 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모시고 갈까요?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한번 같이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초청하는 것을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인도하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가 어디 야외 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자고 권면해서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그 아이들끼리 같이 노나 본데 그 부모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애들 그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 모실 테니까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도 오라고 할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분들이 관심 가진 사항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름 알기, 먼저 인사하기, 도움 주기, 초청하기, 이런 것들을 그 사시는 분들이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계속해야 될 텐데, 우선 아파트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몇 년이 됐든 간에 하나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도 있지만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 앞으로 지금 짓고 있어가지고 아직 입주는 안 됐지만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입주할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와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우선 기존 아파트를 어떻게 그 산지를 점령할 거냐? 기존 아파트를 전도하는 것 가운데 좋은 방식은요, 이사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 저쪽 무슨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내가 가서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다가 제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살면 내가 사는 집이 거점이에요. 이제 거점을 확보해야 거기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 아파트에 공략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거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전략적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고 있는 교인들이 그 안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우선 경비 아저씨들하고 친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
이름 알고 있습니까? 경비 아저씨들하고 좀 친하십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좀 경비 아저씨하고 오늘 가서 조금 친해지려고 하세요. 교회에서 떡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잖아요. 가서 그것 좀 나눠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하고 친해지세요. 이제 명절이 되면 뭐 선물 중에 하나라도 좀 갖다 주면서 경비 아저씨하고 친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저는 아주 우리 경비 아저씨하고 친해요. 그 어디 주차 좋은 스팟 있으면 그 양반이 맡아 놓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면 여기다 놓으라고 해요. 차를 딱 맡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우리 가정이 출장 가면 우편물 이거 뭐고 다 자기가 모아놨다가 이제 주고 그래요. 항상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하고 와서 얘기를 해요. 아직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하여간 경비 아저씨를 친해야 그분이 정보를 많이 줍니다. 누가 새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정보를 경비 아저씨들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문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너무 경비 아저씨들한테 안 좋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전도지만 그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기의 수고에 비해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아주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야 되고, 그 중심이 그분하고 통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비 아저씨나 관리인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도지를 꽂아 놓는데요, 메일박스에다 꽂아 놓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 아파트에 사는데 메일박스에 광고를 쭉 오면 어떡하죠? 그 자리에서 뽑아서 바로 아래다가 내려놓죠. 버리는 데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고, 전도지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면 집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에다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집씩 방문해서 그걸 붙여놓든지 안에다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아주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가능하면 그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 입주자 대표가 돼야 돼. 동대표가 되든지, 그 단지 대표가 되든지 출마하세요. 보니까 막 출마들 하던데. 그래서 뭔가 그 단지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거나 또 그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참 좋아요. 또 무슨 동사무소에 취직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그 살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문을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보고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또 안에 있으면서도 안 열어주죠. 밖이 다 보이니까 하는데, 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하여간 그래도 열어주는 사람이 가다가 혹간 있어요. 뭐 알지 못하고 그냥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열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삐집고 잘 들어가야 됩니다. 발을 먼저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분이 바쁘고 뭐 어쩌고 그런데 너무 시간 오래 보내고 주책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한 5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분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교회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기는 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다행히 어떤 분은 교인이면서 확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이야기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끔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데 주력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은 안 하지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수,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다음에 또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조금씩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입주하고 나면 컨택하기가 좀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택하기가 쉬운 분들은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에요. 새로 입주하기 전에는, 입주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정보들을 가져와야 해요. 교회 어디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입주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든지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실사를 나아가 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가구가 어떻게 들어서는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지금 몇 아파트는요 거울 같은 것도 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도 해주고요, 또 게시판도 만들어줍니다. 그 출입구에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그 대신 아래다가 중앙성결교회 해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쳐주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뭐 거기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주차 안내 시설물에다가 해줄 수도 있고, 시계 같은 것도 우리가 기증할 수도 있고요. 또 입주하는 날 전에 가서 입주를 환영한다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거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대개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입주 예정자들이.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봉사 부스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잘 안내를 해드려야죠. 볼펜 같은 것도 드리고, 음료수도 좀 갖다 드리고, 그 지역의 지도라든지 정보 요긴한 거 있으면 모아다가 갖다 드리고, 물수건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입주 당일에는 그야말로 이제 거기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없나 잘 봐야죠. 각 티슈라도 좀 드리고, 생수도 드리고, 또 입주하고 나면 축하한다고 화분도 우리가 갖다 드릴 수가 있고, 또 휴지라든지, 또 이사하고 어쩌고 할 때 쓰레기 봉투 필요한데 어디 가서 금방 사기가 힘들잖아요. 쓰레기 봉투 우리가 갖다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키친타올이라든지 무슨 면장갑이라든지 공구 세트도 드릴 수도 있어요. 교회 속에 책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도 그걸 조금씩 했지만은 이제는 전략적으로 아파트를 정해 가지고 이제 새로 입주하는 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곳에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야 된다. 대개 이제 요새 아까도 교회를 쇼핑하듯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교회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 봐요. 살펴보고, 또 이제 설교를 한번 어디 들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이제 만들 거고, 또 교회 학교도 와서 보고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나, 이것도 이 전도하는데 좋은 것이 되고, 사실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주차도 뭐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들을 우리가 여기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저기 영종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 창신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와봤대요. 근데 원래 그분들은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 이 근방에 감리교회 어디 있나 찾아본데 감리교회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지난주에 처음 온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는 작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왜 작은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는 좀 큰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또 성결교회가 감리교회 그 웨슬리 그 교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와서 이제 다시 재차 와가지고 한 가족이 다 등록을 했거든요. 이건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영동도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생활상 이유로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찾아와도 교회를 딱 보고 결정하지 그냥 결정하는 사람은 교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새 가족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내가 그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도 그렇고 앞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분들도 이곳에 가까운 데 왔을 때 이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 목사님이 좀 나와서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